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으니 아마 여러분에게는 동네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건네는 진솔한 고백처럼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 인생은 결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방향의 문제이고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5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지천명지天命, 즉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50세는 하늘의 명을 알기보다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며 어깨에 놓인 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품을 떠나려 하고 직장에서는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며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며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이 슬며시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 혹은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내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50세 이후의 삶이 평온하느냐 아니면 추해지느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든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시간이 있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도 다시 돌아올 기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50세는 다릅니다. 이때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반평생을 결정짓는 기운이 됩니다. 나쁜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몸을 맡기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품격에 관한 문제이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비참한 곳이나 공허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성숙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남길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50세 이후에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세 곳 중 첫 번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외로움 때문에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살아온 한국의 근현대사는 참으로 격동적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존경받는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고 떠나야 할 때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50세, 이제 당신도 그 지혜로운 선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초대장이 화려할지라도 그곳이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한다면 단호히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후반생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주변에서 동창회다, 향우회다, 혹은 예전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다 해서 부르는 곳이 참 많지요. 물론 순수하게 예정을 나누는 자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네 자식이 대기업에 갔네,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네,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네 하는 식의 자랑질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니 중년의 불행은 대개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더군요. 50세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기이지 남의 잣대에 나를 맞추어 비참해지거나 반대로 남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빈 껍데기 같은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풍족해지던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묘한 허탈감과 질투, 혹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같은 무거운 감정만 짊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해서 비싼 옷을 입고 원치 않는 회비까지 내며 그 자리에 참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지갑 두께나 자식의 연봉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얼마나 평온한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를 먼저 묻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에너지를 도둑맞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50세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를 깎아내리는 비교의 장에서 낭비하십니까? 만약 어떤 모임이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를 준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에 혼자 숲길을 걷거나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훨씬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뒤따릅니다. 오늘 나를 지켜세우던 사람이 내일은 등 뒤에서 나를 헐뜯는 광경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50세는 이제 보여주는 삶에서 느끼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거칠애가 화려한 곳일수록 그 안은 텅 비어있는 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리해서 어울리려 애쓰지 마세요. 사막의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신기루였다면 다시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50세 이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허영의 불빛이 번쩍이는 곳에서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기보다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헐뜯고 세상 탓만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비난과 시기,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시비, 습회의 자리를 멀리하라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칭이 많아서 누군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남을 흉볼 때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예의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도 남의 허물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곳에 머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귀에 담기고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새 어두운 빛으로 물듭니다. 정치가 어떠네? 사회가 썩었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며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는 해결책을 찾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비겁한 위로의 장일 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인데 왜 그런 귀한 평화를 남을 미워하는 일에 소모하십니까? 불교에는 구업걸교이라는 말이 있지요. 입으로 짓는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꼭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심리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남을 비방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된다 해도 50세 이후에 신체와 정신은 그런 독소를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남을 욕하는 자리에 다녀온 날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잠자리가 뒤숭숭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50대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과 흘려보내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말이 시작되는 곳에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런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좀 들어줘라 하는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셈입니다. 사랑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청소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관계와 장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험담이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 고요한 공원이나 도서관으로 향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의 내면을 채우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담으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깊고 우아한 주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물기엔 우리에게 남은 햇살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왕년의 자리나 지나간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나 혹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라는 식의
해묵은 원망이 깃든 장소들 말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깨 위에 놓인 현실의 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지나간 시간이더군요. 특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은퇴 전후로 과거의 직함이나 권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대접받던 곳을 찾아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이제는 변해버린 옛 지인들을 만나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며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머물던 곳에 발길을 끊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새로운 행복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서린 곳을 자꾸 찾아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사업터,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있는 곳, 혹은 슬픔이 서린 장소를 서성거리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과거에 발이 묶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부도수표와 같고 미래는 약속음과 같지만 현재만이 유일한 현금이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 그 현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부도난 수표를 들고 은행 창구를 서성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 그곳이 얼마나 화려했던 혹은 얼마나 비참했던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전에 속했던 화려한 집단이나 모임에서 이제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서운해하지 말고 기쁘게 떠나십시오. 그곳은 이제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몰라봐 주다니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떠날 때를 아는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50세 이후에는 나를 증명하던 명함이나 직함이 없어도 오직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낡은 앨범 속을 헤매는 대신 오늘 처음 마주하는 햇살 아래 앉아보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깊은 곳을 맴돌기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는 인생이라는 책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를 쓰면서 자꾸만 앞장을 들춰본다면 이야기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우상 숭배하거나 원망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발길을 돌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50이라는 고개를 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영의 자리, 시비의 자리, 그리고 과거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의외로 60세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흔히들 은퇴를 하고 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0세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입구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자연과 고독 그리고 성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뜰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과 대화하고 조용한 찻집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누군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아, 저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50세가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품격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대응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애들로 돌아갑니다. 그 유연함이 결국 강물을 바다로 이끄는 법입니다. 또한 50세 이후에는 주는 기쁨을 아는 장소에 머무르십시오. 여기서 준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젊은 세대를 향한 너그러운 이해,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베풀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는 어른이 계신 곳은 어디든 향기로워집니다. 그런 향기 나는 어른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퇴보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기가 멀리 퍼지고 맛이 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깊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단호히 거절하고 머물러야 할 고요한 자리를 찾아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등불을 켜십시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우십시오.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말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지팡이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5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아름다운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